하나, 둘, 셋! 오늘 지아의 강력한 권유로 오늘의 영상 주제. 주제 저의 추천. 제가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 시즌이 되면서 베이비들 해칭이 많아지니까 제일 많이 여쭤보기도 하시죠. 제가 애들 밥 먹이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막 등등. 귀뚜라미는 어떻게 먹이나요? 등등. 그래 베이비들이 이제 먹이를 어떻게 먹이나요? 전반적인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지아가 얘기한 대로 해칭을 많이 하면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 왜냐면 보호자님들은 처음 애를 먹이 부침이 된 상태에 잘 먹는 애기들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먹이 부침은 처음인 거지. 그치. 베이비가 뿅 하고 태어났는데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제 모르시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보통 보호자님들이 데려가시는 베이비들은 저희는 다 부침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 100% 다 해놓고 가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약간 입양할 때처럼 잘 먹을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 그치. 우리의 피땀 눈물이 섞인 먹이 부침. 사실 난 지금도 무서워. 언제 또 이 먹이 부침이 이제 되기 시작해서 크레가 와 나 오늘 먹이 부침하다 하루 끝나겠네 하는 그치. 날들이 진짜로 있어요. 처음 크레를 피딩하시는 모든 보호자님들 혹은 기존에 크레를 계속 키우고 계셨지만 슈퍼푸드만 주셨다가 이제 귀뚜라미도 줘보고 싶으신 분들 등등 이제 그리고 그거 자율 부침. 그렇네 자율이 있구나.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매장에 와보시면 소통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하나 핸드피딩을 해. 핸드피딩이란 손으로 먹이를 주는 것을 핸드피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손으로 피딩을 슈퍼푸드도 마찬가지고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손으로 먹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사실 자율 그릇에 넣어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끝날 거야. 핸드피딩을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자율 하시는 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장에서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께 분양을 해드리는 분양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애기들이 집에 가서 밥을 잘 먹어야 돼. 근데 보통 데리고 가시면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핸드피딩, 손으로 밥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피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슈퍼푸드를 그냥 자율로만 주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덜 먹는 애들도 있고 또 많이 먹는 애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균일하지 않아. 안 그래도 더 잘 먹는 애들은 더 빨리 크고 더 못 먹는 애들은 안 크는데, 그렇다 보면은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발에 다 묻어. 발에 다 묻다 보면 아이들 탈피부전이 오거나 벽에 다 묻히거나, 그래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은 무리가 처음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준성체? 10에서 15g 정도부터는 저희가 자율그릇에 넣어줘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저희가 핸드피딩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이들 데려가시면 베이비들 슈퍼푸드 타는 것부터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 왜냐면 우리가 맨날 매장에서 타는 거 진짜 이만한 다라 같은데, 다라는 아니지 사실, 이만한 푸딩컵, 큰 푸딩컵에다가 슈퍼푸드를 타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그걸 타는 거를 매장에서 보기 되게 어려워. 조금 더 슈퍼푸드 타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슈퍼푸드를 보통 봉지에 이렇게 가지고 계실 텐데,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정도 양이기는 해요. 베이비면. 근데 여기다 이제 물을 얼마나 섞느냐를 그치.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꿀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보고 살살살살살살 타봐요. 근데 여기서 꿀팁 혹은 주의사항, 이렇게 섞자마자의 질감으로 이거 너무 묽다 해서 계속 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떡대. 슈프가 불잖아요 나중에.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시간 지나면 엄청 되직해지면서 되게 먹이기 힘들어지거나 애들 속에서 막 뿔 수 있어요.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애들 뱃속에서 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한 마리 키우실 때 이렇게 해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벌써 처음 탔을 때보다 점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타놓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양보다 조금 만약에 더 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왜냐면 슈퍼푸드마다 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물을 많이 먹는 애가 있고 물을 덜 먹는 애가 있고, 물을 처음에 소량만 부셔서 한번 섞어보고, 불었다가 불은 양을 보고 혹은 그 점도를 보고 추가로 물을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서 하시는 게 점도 조정하게 그게 좋다. 쉬우실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묽네? 슈프 타. 뻑뻑해. 물도 타. 그러면 진짜 계속 다 벌어야 되니까. 지아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많이 했답니다.
보통 1대3 비율로 섞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슈프마다 점도가 좀 다를 수 맞아요. 있어요. 요만큼 탔을 때도 벌써 주사기로 빨면 양이 생각보다 좀 꽤 돼. 돼요. 요렇게 했을 때 벌써 0.15mm 진짜 조금 탔는데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갓 태어난 크레는 요것도 못 먹어. 그리고 주의하실 게 애기 크레들, 갓 태어난 크레들은 슈퍼푸드의 물기를 조금 묽게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너무 흐름을 못 받아 먹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되면 애들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랑 촬영할 친구는 요번에 갓 태어난 애기예요. 3월 7일생.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13일. 거의 갓 태어난 친구죠. 한 일주일. 번, 두 번 밥 먹은 친구? 그래서 이제 애기들 이렇게 있을 땐 톡톡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톡톡 치면 이렇게 올라와서 멈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럼 저는 애기들이 처음에는 밥 먹는 걸 잘 몰라요. 눈치가 생기면 여기에 가만히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코 옆이나 코 밑에 묻혀주고 기다려줍니다. 쉽지 않다. 됐다. 이렇게 날름날름하면 먹기 시작하는 건데 다시 한번 오케이. 아주 천천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을 한 2번 정도 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먹을 줄 아는 건데 요런 식으로 지금 닦아요. 이게 일상 다반이실 겁니다. 자주. 진짜 맨날 많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입에 닿는, 이게 입에 어쨌거나 뭔가 닿는 거니까 이물감이 들어서 막 고기를 막 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인내심을 갖고 이게 먹는 거다라고 조금씩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을 먹이 부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을 막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물론 뭐 어쩌다 보면 묻을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핥아서 다 없애기는 하지만 특히 애기 크레들은 그런 걸 더 잘 못하니까 제발 먹어줘. 먹어줘. 근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굳이 애기들은 사실 한 2, 3개월 먹은 애들처럼 턱이 볼록해질 때까지 계속 먹여야 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워낙 작은 친구들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기도 해서 사실 요거 주사기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드립 했을 때 한 두 방울? 방울. 그 정도만 먹어도 이 친구들한테는 충분한 열량이고, 막 불룩해질 때까지 먹으려고 한두 시간 한 마리를 계속 잡고 큰일 있으면 나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스트레스여서 소화를 못하거나 나중에 다 애써 먹였는데 다 다 토할 수도 토하고. 있고 하니까 차라리 무리 안 하고 지금 2, 3일 같이 주기로 계속 조금씩 소량으로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귀뚜라미보다 슈퍼푸드로 많이 부침을 하세요. 왜냐면 나은 원장님하고 찍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은 소화력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귀뚜라미보다 조금 더 소화력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를 먹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중간 사이즈 아이들 이제 부침하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점도를 먹여야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슈퍼푸드 가루에 물 뿌리고 물을 이렇게 조금씩 저희도 계속 타면서 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분무기가 어려우신 분은 플라스틱 스포이드 있어요. 맞아. 그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 정도 점도 딱 좋아요. 지금 이게- 딱 이 정도. 불었을 때 점도가 요 정도. 만약에 불기 전이면 요 정도의 점도면 이게 딱 어떤 좋아요. 느낌이냐면 제가 한번 빨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여튼 요 정도로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요 정도면, 그리고 살짝 불어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슈퍼푸드를 어느 정도 먹였으면 들어갔어요? 이제 귀뚜라미 부침을 또 해야 돼요. 이 친구는 부침이 좀 돼 있는 친구인데 살짝 한 2번 정도 음. 귀뚜라미 먹었어요 지금. 그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 첫째는 더스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귀뚜라미 사이즈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옛날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귀뚜라미는 요 아이 머리 기준으로 요거를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삼키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요렇게 가로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어도 쏙 넘어갈 수 있게 요 정도 사이즈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칼슘 더스팅을 하셔야 되는데 칼슘 더스팅 하는 법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귀뚜라미가 안 나올 정도의 높이가 아무래도 본인에게 제일 좋겠죠? 놀라실 테니까. 그래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커피컵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PS 케이지라고 하거든요. 맞아. 뚜껑도 있어요. 요거 사용하시면 편하게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귀뚜라미 양 안 달면 이것도 이 정도 칼슘도 엄청 많은 거예요. 남아요. 사이즈를 전체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꼬집 한 꼬집 한 꼬집
한 꼬집 정도 넣으시고 약간 튀김은 묻힌다라는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약간 희끗희끗해졌죠? 완전 하얗게 범벅이 될 정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칼슘 더스팅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귀뚜라미 걸로딩 꼭 해주셔야 돼요. 걸로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칼슘 함량도 다르고 외국에서는 걸로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생각하시고 되게 다양한 걸로딩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걸로딩 레시피라는 제품을 통해서 걸로딩을 하고 있고 그게 영 여의치 않다.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야채, 우리 당근, 필러로 그 다음에 당근이 좀 수분이 적어. 그렇다 보니까 좀 수분감이 있는 뭐 치커리, 애호박, 치커리 이런 것도 추가로 같이 주시면 다양하게 주시면 너무 좋고 주키니도 좋습니다. 맞아, 주키니 저렴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컬러딩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귀뚜라미를 크랙에 줄 수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MBD 편. 여기 캡션? 캡션. MBD 편을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먼저 구두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왜냐면 이 친구들이 슈퍼푸드, 그러니까 액체만 입에 닿다가 움직이는 고체가 막 드르륵 움직이는 게 닿으면 되게 이물감을 느껴서 불편해요. 무조건 안 먹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 첫째는 귀뚜라미의 머리를 제거를 해주시면 안에 즙이 나오잖아요. 그럼 슈퍼푸드처럼 냠냠냠냠 하다가 오잉? 하고 냠냠냠냠 하다가 자연스럽게 먹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곤충 맛은 처음 느끼는 거니까 안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귀뚜라미를 우선 머리를 주기 직전에, 죽은 귀뚜라미 절대 안 되고요. 주시기 직전에 머리를 오작 한번 하면 이제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로 슈퍼푸드에 머리를 콕 찍습니다. 그러면 슈퍼푸드 먹는 줄 알고 냠냠냠냠냠 하다가 오락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우선 머리를 제거해서 주는 방법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 그 후에 슈퍼푸드 찍어서 먹는 걸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저는 옛날에 쪽가리 많이 썼어요. 우리 요 뾰족한 핀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뚜라미가 있으면 이 머리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꼭 잠시만요. 이렇게 꼭 누르면 이렇게 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제거를 해주고 살짝 몸통을 눌러주면 이렇게 즙같이 나오거든요. 요게 어쨌거나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요거는 조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크레가 성체다. 근데 귀뚜라미 줘보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주시면 보통 거의 바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전진. 그래서 살짝 지금 코에 약간 묻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실. 그러면 보십니까? 이렇게 낼름낼름 액체다 먹는 건가?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난 죽어도 머리를 못 따겠다. 죽어도 머리를 못 따겠다.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애를 이렇게 머리를 와작합니다. 그럼 안 움직이겠죠? 이 상태로 슈퍼푸드 요렇코럼 조금 찍어줍니다. 요렇코럼 저렇코럼? 요렇코럼 저렇코럼. 그럼 끝에 슈퍼푸드가 좀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요 상태로 다시 천천히 돌진. 슈프다. 슈프인가? 슈프를 먼저 했어야 덩어리인데? 옳지. 이 친구는 그래도 몇 번 먹어본 친구라 이렇게 덥석 먹는 거기는 한데 슈퍼푸드를 찍어서 주셔도 처음 이제 귀뚜라미 한 것처럼 날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가면서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귀뚜라미랑 슈퍼푸드 붙이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슈퍼푸드 부침도 사실 한 달 정도는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고 그치, 마음 편하게 좀 천천히. 그래서 또 귀뚜라미 부침도 2-3주는 걸리잖아요, 보통. 그치. 왜냐면 일주일에 밥을 3번 먹는다고 했을 때 그치. 그래도 한 5-6번은 먹어봐야 이게 나한테 먹이구나를 인식하는 것 같고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사실 먹이 부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끔 물어보세요, 매장에. 애들 이름표는 있는데 금액표가 없는 애들 뭐예요? 하는데 그 친구들 다 먹이 부침하는 지아와 저의 피땀 눈물입니다. 그만큼 먹이 부침이 이 친구들이 잘 키우고 못 키우는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피딩으로 슈퍼푸드 부침이 된 크레를 데려오시는 게 편해요. 이건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플랜트머의 개인적인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 처음 데려가서 자율 그릇 넣어주고 먹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막 먹이고 싶잖아. 그럼. 그래서 내가 손으로 먹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핸드피딩 되는 아이들을 데려오시면 먹이 붙임을 하는 시간 없이 편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 자율을 주잖아. 자율을 어떻게 줘야 되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 일단은 뭐 무조건 굶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옛날에 많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 우선 성체 기준으로 저희는 자율할 때 슈퍼푸드를 2.5ml? 똑같이 슈퍼푸드를 타줍니다. 그리고 자율하실 때 슈퍼푸드 주의해 주실 점은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어.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개체들 일반 저희 핸드피딩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금 되직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치? 근데 자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놔주자마자 이 친구들이 막 강아지 마냥 뛰어나와서 먹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들기 전에 보통 밥그릇을 넣어주고 자는 동안 새벽에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이제 먹는 거니까 조금의 그 시간 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되직하게 주면 첫째 이 친구들을 먹기 불편해하고요. 둘째는 굳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굳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뿔잖아요. 그래서 저는 팁을 좀 드리자면 자율 주시는 것도 미리 타두시면 좋아요. 괜찮죠. 조금 미리 타두셨다가 어느 정도 뿔고 나면 그 다음 주시면 좋은데 우선은 저희는 물기 양은 평소보다 좀 적게 타긴 했어요. 물기는 요 정도 타서 살짝 흐르는 느낌? 근데 이거에서 지금 이건 방금 탔잖아요. 조금 불어요. 맞아. 근데 일단은 요 정도 불었을 때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보통 습식 은신처 위에다 올려주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둡니다.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밟는 애기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처음 이 친구 슈퍼푸드 자율을 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슈퍼푸드 주변에만 분무를 해줘요. 그러면 애기들 어떻죠? 우리 물 뿌리면 보통 물 먹으러 나오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서 슈퍼푸드 냄새를 맡고 여기에 밥이 있구나를 인식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슈프는 여기저기 두시는 것보다는 자율할 때 한 그릇에다가 한 곳에다가 놔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가끔 성체 데려오셨는데 분양하신 데에서 자율을 먹었다는데 자율 안 먹어요 하는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은신처 앞에 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 그러면 애가 이제 자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다가 입구에 바로 이제 밥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이제 애기가 밥그릇을 못 찾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은신처 바로 앞은 아니지만 조금 가까이에 놔주시는 것도 근처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신처 가까이 두시고 거기에만 분무하면 아무래도 냄새 분자는 습도가 있고 그치. 온도가 높으면 분자 활동을 너무 깊게 들어갔다. 어쨌든 분자 움직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습하게 물을 뿌려주시면 아이들이 냄새를 맡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밥을 더 잘 찾아 먹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 안 먹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얘가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슈퍼푸드 다 앞에 놔두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아니면 먹지. 밥그릇 안 빼시는 분 계세요.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밥그릇은 무조건 그 다음날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첫째 벌레 끼고 냄새 나고 애들이 냄새는 나니까 가서 늦게 할짝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상했지. 그렇지. 그럼 이제 난리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그릇은 무조건 그 다음날 빼주시는 게 좋고 애기가 만약에 자율을 안 먹는다. 그럼 쿨하게 그냥. 그래 오늘 배가 안 고프고. 어. 애기들 중에 배가 안 고픈 당일날 배가 안 고픈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정이 오거나 배란이 왔을 때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 3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안 먹더라도 성체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밥 사춘의 경우에는 소화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연에서는 이 친구들 사냥 못하면 맞아. 못 먹는 거지 뭐. 근데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건너뛴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슈퍼푸드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 왜냐면 저희도 분양을 하지만 진짜 분양 보내고 나서도 많이 궁금해요. 이거 맞아. 어떻게 먹여야 돼요? 영상 판단 좀 어려워요 하셔서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요. 이 크레를 막 입양하신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보실 거잖아. 입양을 막 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징 끝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빠잉!
바로? 왜? 집 가고 싶지. 응. 갈게요. 다들 고생하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 가재요. 왜? 너 뭐 더 할 말 남았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네가 클로징 해봐 오늘. 하나, 둘, 셋.